벤저민 프랭클린은 노년에 가난하다는 건 2번 죽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오웰은 돈이 없을 때 인간의 자존감은 사라진다고 했고, 장 자크 루소는 가난은 육체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궁핍한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하나씩 빼앗기는 고통입니다. 병원 앞에서 망설이고 친구 모임은 피하게 되고 자식에게 말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며 하루하루 숨조차 쉬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왜 노년에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삶의 숨통이 조여오는지 그 냉정한 6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고 오늘 이 이야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첫 번째는 식당 메뉴판에서 가장 싼 것만 찾게 될 때입니다. 식당에 앉아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 먹고 싶은 건 많지만 눈은 가장 먼저 숫자부터 훑기 시작합니다. 입은 불고기를 당기는데 손은 김치찌개 7,000원에 멈춥니다. 단골 식당인데도 그냥 제일 저렴한 걸로 주세요라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지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줄이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없다는 건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선택권을 잃는 삶입니다. 누구와의 식사에서도 스스로 가장 작아지고 남이 시키는 메뉴 앞에서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나는 이걸로 충분해요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현실을 숨기기 위한 자기 위안이 됩니다. 그렇게 돈 없는 삶은 식탁에서부터 당신의 자존심을 하나씩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고 계산이 두려워지고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 장인환 씨는 과거엔 외식하는 걸 즐겼습니다. 자식들과 고깃집도 가고 친구들과 칼국수 한 그릇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 외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이번엔 내가 한번 싸봐라는 말 한마디에 머릿속 계산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사면 이번 주 내내 라면으로 버텨야 하는데 결국 장 씨는 외식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점점 연락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함께 분식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돈가스가 먹고 싶었지만 3,000원 더 저렴한 떡볶이를 고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게 더 좋아. 손주는 웃으며 먹었지만 장 씨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왜 나는 내 입맛 하나도 마음대로 못 챙기나. 그날 이후 그는 식사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식비를 아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시작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존엄을 잃는 길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도 자리도 말도 피하게 됩니다. 더 작아지고 더 위축되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식탁이 바뀌고 식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결국 인생 전체가 움츠러듭니다. 누구와 앉든 무엇을 먹든 당당히 고를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단 한 끼의 식사라도 내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노년에 절대 빼앗겨선 안 될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두 번째는 병원비 걱정에 아픈 걸 참고 있을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압니다. 뻐근한 어깨, 저릿한 무릎, 쓰린 속과 답답한 가슴. 분명히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 가는 걸 미룹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약값, 검사비, 교통비까지. 단순한 진찰 한 번이 통장에 주는 타격이 너무 크니까요. 결국 돈보다 몸을 덜 쓰는 쪽을 택하고 그렇게 병은 깊어지고 고통은 길어집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좀 쉬면 낫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 통증을 견딥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병은 더 악화되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서야 진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병을 미루는 건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가 당신의 몸이란 겁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참고 참다가 결국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비용과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동구에 사는 76세 한영자 씨는 어느 날부터 오른쪽 허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찜질로 버텼고 그 다음엔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주변 말에 검사비가 더 아파라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진료받고 MRI라도 찍으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 거기서부터 막막했던 겁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텼고 결국 한밤중에 통증이 심해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디스크 탈출증. 병원에서는 초기에 치료했으면 간단했을 걸, 지금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까워 참았던 통증은 몇백만 원짜리 수술로 돌아왔습니다. 퇴원 후 한 씨는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내 몸의 경고조차 무시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늙어 병원비가 무서워 참는다는 건 당신의 고통이 사회적 침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말 못하고 참고 있는 고통은 그 누구도 알아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자식도 병원도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저 괜찮아 보인다고 여길 뿐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당신의 몸과 감정은 방치되고 맙니다. 그래서 노년에 돈이 없으면 병원 문턱부터 멀어지고 병원 문턱이 멀어지면 내 몸에 대한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통증 앞에 무기력해지는 삶, 고통 앞에 침묵하는 삶. 그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은 생명이고 생명은 비용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늙어서 병보다 먼저 나를 조이는 건 통증이 아니라 그 통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 현실이 지금 누군가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세 번째는 자식에게 폐가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를 때입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건 죄책감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얼굴을 보고 혹시 부담이 되진 않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움츠러드는 순간부터 돈 없는 노인의 삶은 가난보다 더한 고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눈치를 보고 용돈을 부탁하는 대신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음속으론 외롭고 서러워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아무 말 못합니다. 내가 줄 건 없고 받을 것만 생겼다는 생각이 괜히 주눅 들게 만듭니다. 병원비가 부족해도 괜찮아, 그냥 집에서 좀 쉬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존재 자체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하나? 이 생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존엄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자책감입니다. 결국 돈이 없는 노인은 스스로를 지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75세 김명자 씨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고정연금 40만 원이 전부였고 한 달 병원비만 20만 원이 넘다 보니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심장 두근거림과 현기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야 했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비만 수십만 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자식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 그는 차마 전화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쓰러졌고 딸이 병원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김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나 같은 사람한테 돈 쓰는 게 부담될까봐 그 후로 그는 외출도 줄이고 식사도 한 끼로 줄이며 스스로를 자식들에게서 점점 지워가듯 살았습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가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말도 줄고 표정도 굳고 나는 괜찮다는 말이 자식과의 대화의 전부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부모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식은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거리를 둡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마음 둘 곳이 사라지는 현실. 그 숨막힘은 외로움보다 더 깊고 침묵보다 더 아픕니다. 자식에게 폐가 된다는 생각은 돈 없는 노인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마음입니다. 어느 날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점점 당신을 조용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당연한 인생의 순환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기대조차 죄책감이 되는 순간 노인의 삶은 더욱 작아지고 말죠.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조여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부터 말입니다. 늙어도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줘요는 네 번째는 괜찮아요라는 말 뒤에 위축된 자신이 있을 때입니다. 괜찮아요. 전 이 정도면 돼요. 이 말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식사 자리에서, 모임에서, 병원 앞에서, 자식들과의 대화 속에서 처음엔 진짜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눈치 주지 말자, 남에게 폐 끼치지 말자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돈 없는 현실에서 나온 방어막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숨이 길어지고 뒤돌아설 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먹고 싶은 걸 꾹 참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난 원래 이런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감정은 감춰지고 자존감은 줄어들며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 사람이 되어갑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더 이상 살펴보지 않게 되죠. 결국 스스로 작아진 모습에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3세 최은자 씨는 자식들과 식사를 할 때마다 늘 난 이 반찬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비싼 음식은 부담될까봐 식당 가자 하면 집밥이 좋아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생일에도 선물은커녕 내 생일은 안 챙겨도 되라는 말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욕심이 없으시니까 딱히 챙겨드릴 게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최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없는 사람처럼 비쳤나? 내가 너무 참았나?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내가 사실은 가장 많이 위축된 사람이었다는 걸. 그 후 최 씨는 변했습니다. 자식들과 외식할 땐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생일엔 작은 케이크라도 함께 나누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다는 말 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괜찮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마디씩 꺼내자 자식들의 반응도 달라졌고 가족들 속에 있던 최 씨의 존재감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어른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숨기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없을 때 그 말은 더 자주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 뒤에는 말 못할 불편함, 계산을 먼저 따지는 습관,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내 감정의 크기가 숨어 있습니다. 늙어 돈이 없으면 말조차 진심을 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가장 서글픈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줄이지 마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 않아도 당당히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괜찮아요라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줘요는 다섯 번째는 각종 모임에 초대받고도 핑계를 대며 못 갈 때입니다. 예전엔 누가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점심 모임이든 동창회든 경조사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수중에 현금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이 다가오면 달라집니다. 모임이 생겨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옷 걱정, 교통비, 식사비, 축의금입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이번엔 그냥 빠질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같은 말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안 나오는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연락이 줄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결국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돈이 없어서 나가지 못한 건데 사람들은 마음이 떠난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발목을 잡고 그 현실이 자꾸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모임 하나 나가지 못한 것으로 나란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은 기분. 그것이 돈이 없는 노년의 깊은 고통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6세 김성대 씨는 과거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하던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 후 월세 단칸 방에서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로부터 동문 모임 초청을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입고 나갈 옷이 마땅치 않았고 회비며 식사비, 차비까지 합치면 10만 원은 훌쩍 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날 병원 예약이 있다,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로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느새 연락 명단에서도 사라졌고 모임 사진 속엔 익숙한 얼굴들만 남았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모임을 싫어한 게 아니야. 그냥 가진 게 없어서였지.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움보다 서러운 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내 사정이었어요. 이처럼 늙어서 돈이 없으면 나가는 게 부담이 되고 안 나가는 건 죄책감이 됩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던 시간이 부담이 되는 순간부터 관계는 조용히 끊어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줄기마저 스스로 끊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안 간다는 말 뒤에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존재는 모임 밖으로 밀려나고 세상과의 끈도 하나씩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당당함을 잃고 그 다음엔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나를 조여오는 현실입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 조여오는 여섯 번째는 아프면 끝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젊었을 땐 병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병원 갈 돈이 있었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었고 회복할 체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어 돈이 없는 순간부터 병은 곧 인생의 종지부처럼 느껴집니다. 아프다는 감각이 들자마자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치료보다 비용이고 간병보다 민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잣말처럼 되뇌게 됩니다. 이제 아프면 진짜 끝이다. 단순한 통증도 불안감으로 번지고 검진 결과 기다리는 동안엔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병명보다 무서운 건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공포입니다. 보험도 다 해지했고 자식에게 손 벌릴 형편도 안 되고 통장 잔고는 몇만 원.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병은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처럼 자리 잡습니다. 나를 돌볼 여유가 없으니 그냥 버티다 죽는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이 공포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그게 돈 없는 노년에게 가장 조용하고 잔인하게 다가오는 숨막힘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병보다 병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7세 임정애 씨는 몇 달 전부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검사비와 약값이 걱정됐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에 병이 커질까 봐 더 두려웠습니다. 결국 참다가 한밤중에 쓰러졌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우편 배달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명은 신부전. 조기 진단을 받았더라면 약물로 관리가 가능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원비가 부담돼 일주일 만에 퇴원했고 임 씨는 스스로 말합니다. 이젠 아프다는 생각이 들기만 해도 공포예요.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싶을 때가 많아요. 이처럼 돈이 없으면 병을 앓는 게 아니라 병을 두려워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 두려움은 고통보다 더 깊게 들어와 마음을 누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오늘 밤에도 멀쩡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누가 무심코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속으로 대뇌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라는 외침. 그 모든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공포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매일같이 내 머릿속을 조여오며 단 한 번의 통증에도 이젠 끝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공포는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무너뜨립니다. 그게 바로 돈 없는 노년의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조임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가난은 육체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고통은 고독보다 무력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제야 가슴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 못하고 먹고 싶은 걸 외면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지고 늙어 돈이 없으면 삶 전체가 점점 조여옵니다.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노년을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숨이 막히는 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모두 풍요로운 노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이후 24시간 안에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저의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간접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통장 잔고가 13,000원이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밀려있고 병원에서 준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려다 혹시 또 돈 얘기할까봐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다리는 시큰한데 집안엔 밥보다 한숨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의 하루입니다. 무섭지만 이 현실이 바로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황희정승은 나이는 들어도 마음이 늙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가난 앞에선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법정 스님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준비 없는 가난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더 이상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자존심이 됩니다. 친구 생일에도 못 나가고 비싼 고깃집 간다는 말에 괜히 연락을 피합니다. 주머니가 가벼우면 입도 다치고 마음도 다칩니다. 삶의 숨통이 돈이란 줄로 서서히 내 숨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돈이 없을 때 왜 삶이 조용히 무너져 가는지 그 비참한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눌러주시고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첫 번째는 친구들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듣기만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이번에 어디 다녀왔다더라. 거기 펜션이 참 좋았다. 이번엔 좀 비쌌지만 그래도 힐링이 되더라. 다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나는 괜히 입을 꾹 다뭅니다. 말끝마다 돈이 섞여 있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가슴 한쪽이 쿡쿡 쑤십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나도 예전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하면 입도 다치고 표정도 굳어집니다. 이야기엔 섞이지 못하고 웃음도 어색해지고 자꾸만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 자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소외감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나는 빠져도 되는 사람인가?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거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존재 자체가 투명해지는 느낌이 스며듭니다. 무서운 건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말엔 어디서 밥을 먹었다. 이번엔 제주도가 좋더라. 다음엔 해외도 한번 가보자. 돈이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는 늘 비용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요? 경험을 나누지 못하고 기억을 꺼내지도 못하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되면 점점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말을 잃고 관계를 잃고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5세 박정희 씨는 한때 여행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중반까지는 1년에 2~3번씩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고 친목 모임에서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환으로 쓰러진 뒤 병원비와 간병비로 모아둔 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그 후론 한 번도 장거리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후쿠오카 다녀왔는데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고생했어.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모임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왜 요즘 안 나오냐고 물었지만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피곤하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화에 낄 수 없어서였습니다. 내 얘긴 할 게 없더라. 나눌 게 없으니까.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제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밀려나는 일입니다. 대화에서 배제되고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고 나중엔 아예 초대조차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뚫고 들어오는 건 깊은 고립감과 침묵입니다. 침묵은 무섭습니다. 그건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꺼내도 되나? 나만 빠진 것 같네. 괜히 말 꺼냈다가 초라해질까 봐.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예 침묵에 익숙해집니다. 그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게 되고 전화를 받고 싶어도 차마 못 받게 됩니다. 기쁨의 순간엔 부끄러워지고 즐거움이 있는 자리는 어색해지고 결국 사람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점은 바로 대화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은 바로 그 투명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친구들의 이야기 앞에서 그냥 조용히 웃으며 듣기만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두 번째는 손주. 생일에 용돈을 못 줄까봐 전화 한 통조차 망설여질 때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축하하고 싶은 날일수록 마음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손주 생일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도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가도 끊어버리고 문자를 쓰다 지우고 결국엔 내일 하자 하며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 아이는 내가 어떤 날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축하한다고 말은 해도 줄 게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예전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주고 작은 봉투라도 하나 건네며 꼭 안아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괜히 한숨부터 나옵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맞나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축하한다는 말조차 미안해서 꺼내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8세 이영자 씨는 두 손주가 있습니다. 손자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통장 잔고가 4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비며 관리비를 빼면 남는 돈은 없었고 손자에게 줄 용돈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이라도 보러 가자는 생각을 했지만 괜히 쓸쓸해질까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전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가 생일날 전화 안 왔다고 서운해하더라.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처음으로 휴대폰 앞에서 울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마음까지 움켜쥐는 일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 생일엔 전화라도 꼭 걸자 다짐했지만 여전히 통화 버튼을 누르는 건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줄 게 없는데 또 실망할까봐.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사랑조차 위축됩니다.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쌓이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아이 입장에선 그냥 전화 안 온 할머니지만 그 안에는 줄 게 없어서 말을 못 꺼낸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어느 날부턴가 이 모든 날이 피하고 싶은 날이 됩니다. 전화 한 통에 담긴 축복조차 돈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이렇게 굳어집니다. 내가 사라져도 저 아이는 괜찮겠지.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외로움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없으면 말수가 줄고 말수가 줄면 관계가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존재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일 축하한다는 한마디조차 망설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저 용돈이 없어 전화를 못 걸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고 있음에도 다가가지 못하는 가장 안타깝고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노인의 하루를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이 조여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세 번째는 만나고 싶은 친구나 지인이 있어도 돈 걱정 때문에 연락조차 포기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 동창 혹은 같은 병원에서 우연히 친해졌던 사람. 문득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집니다. 한번 밥이나 먹자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결국 삼켜버립니다. 왜냐고요? 밥값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탈 돈, 식당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을 때 사람은 보고 싶은 마음보다 지갑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끊는 습관이 몸에 배입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보물이다라는 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조차 만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한 끼 밥값도 내기 어려운 처지에서 오랜만에 얼굴 보자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민폐 아닌가? 이번에도 얻어먹기만 하면 어쩌지?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문이 철컥 닫혀버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6세 조영호 씨는 군대 동기 중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1년에 두세 번은 꼭 만나서 국밥 한 그릇에 웃고 떠들었고 연금 받은 날에는 술 한 잔씩 건네며 서로의 노후를 위로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조 씨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등록금 문제로 힘들다며 연금을 중단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면서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올해는 얼굴 한번 보자. 그 말에 조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좀 바쁘다.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갑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론 연락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그 친구가 몇 달 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연락했어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인연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그리운 사람과의 거리를 일부러 두게 만들고 결국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젊었을 땐 돈 없어도 만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말은 달라도 현실은 냉정해집니다. 밥값, 차비, 커피 한 잔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에 그냥 만나자는 말은 부담이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고통을 피하려고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일에도 조용히 지나가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고 나 없이도 다들 잘 지내겠지라는 자조가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그 순간 존재감은 사라지고 나는 단지 기억 속에만 남는 사람으로 퇴장당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를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숨고 결국 보고 싶은 사람에게조차 잊혀지는 겁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갑 사정이 그 모든 감정을 막아섭니다. 그때부터 노년의 외로움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마음 단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조용히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은 그냥 참고 다음에 연락하자 하는 그 순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네 번째는 친구와 밥을 먹어도 여행을 가도 머릿속엔 오로지 돈 계산만 할 때입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은 메뉴판 가격부터 훑습니다. 김치찌개가 13,000원이야? 차라리 순댓국 시킬까? 주문을 마친 뒤에도 계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친구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은 전혀 다른 셈법으로 바쁩니다. 오늘 내가 계산할 차례였던가? 이번에도 얻어먹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속으론 혼자입니다. 머릿속에선 지출표를 돌리며 자책합니다. 이 돈이면 며칠치 반찬 거리인데 한 달에 병원 2번밖에 못 가는데 또 줄어드네. 밥 한 끼가 미안함으로 변하고 여행 한 번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즐거워야 할 자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같이 가자는 말이 고맙기보단 무섭고 내가 내게라는 말이 반갑기보단 창피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즐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멀어지고 결국 그 자리는 다음번에도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3세 이정아 씨는 5명의 친구들과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모두 비슷한 처지였기에 간단한 민박에 김밥 싸서 다니는 소박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새 친구들 중 몇몇이 자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좀 좋은 데서 자자, 고기 한번 구워 먹자, 온천까지 가면 완벽하겠다. 이 씨는 따라가면서도 웃으면서도 내내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숙박비 7만 원, 식사비 3만 원, 교통비, 간식, 입장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 다음 여행에선 핑계를 댔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그 말은 전부 돈이 없어서라는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진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여행 도중에도 이 씨가 카페를 피했던 이유가 그 한 잔의 커피가 그에겐 세 끼 식사만큼 부담스러웠다는 사실을. 돈이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즐겁자고 나선 자리가 자존감을 갉아먹는 시간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밥자리, 한 번의 여행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고통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끊고 외로움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즐거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대화 속에서도 멀어진 느낌.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람을 만나고 돈 생각 없이 밥을 먹고 돈셈 없이 웃으며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노년에도 가능할 거라 믿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뉴판을 보며 마음 졸이고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그 무거운 시간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밥 한 끼, 여행 한 번.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혼자 삼킬 뿐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다섯 번째는 삶이 그저 하루를 버티는 일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 준비, 어제 반찬 그대로, 외출, 돈 들 일, 병원, 진료비가 부담이라 그냥 참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그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피로부터 몰려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희망이었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기대, 갈 곳이 있다는 활력,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고역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걸 사 먹지 못하고 보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고 심지어 전기세 아끼려 불도 최소한으로 켜둡니다. 그런 삶에 어떤 기대가 남겠습니까? 문제는 그 감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잊힌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으로 변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79세 최문규 씨는 스스로를 사람 아닌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5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며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TV를 보다 졸고 오후엔 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듣다 잠듭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전화벨은 한 달에 한두 번 울릴까 말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젠 누가 나를 찾지 않아도 익숙해졌어. 근데 이게 사는 거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 그냥 버티는 거지 뭐. 그가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쓰임도 없이 남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삶이 버티는 일이 될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정,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말 안 하고 지내도 괜찮아. 밥 한 끼 안 먹어도 어차피 혼자니까. 죽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말들이 무심하게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 삶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삶을 밀어내고 기쁨을 제거하고 존재의 이유를 지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워지는 과정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서 견디고 혼자서 삼키고 결국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집니다.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나는 괜찮아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 못할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은 어느새 일상화되어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이라는 무거운 틀로 굳어져 갑니다. 그것이 노년에 돈이 없을 때
가장 깊고 조용하게 목을 조여오는 다섯 번째 고통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노년에 가난하다는 것은 젊어서 잘못 살았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젊을 때 전략하지 않으면 늙어서 비굴하게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삶은 견디는 것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을 꾸준히 쌓는 습관이 노년을 바꿉니다. 하루 1,000원이라도 목적 있게 모으고 무조건 통장을 분리하며 정기적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을 위해 모으는 돈이 아닌 나를 위해 쓰는 돈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 걱정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작은 준비가 내 노년의 숨통을 지켜줄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님, 검사 더 받으셔야 해요. 근데 비용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간병인은 없으신 거죠? 보호자 없으면 입원은 어렵습니다. 정신이 멀쩡해도 돈이 없으면 끝납니다. 노인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본 한 노년 의학과 전문의는 단언합니다. 병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 오면 치료는커녕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약값, 병원비, 간병인 비용 모두 돈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노후는 곧 생존 투쟁으로 바뀝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6가지 순간이 바로 내일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노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평생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아이들 울음소리, 가족의 웃음, 아내의 된장국 냄새, 내가 손수 박은 못 하나까지 모든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바닥나자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관리비가 밀리고 보험료는 연체되고 냉장고는 텅 비어가고 전기마저 끊길 위기. 결국 결심합니다. 이 집 팔아야겠구나. 평생 지켜온 공간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단지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 한 줄을 스스로 지우는 겁니다. 내 손으로 꺼내는 이삿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찢고 현관문 손잡이를 마지막으로 잡을 때 손이 떨립니다. 몇십 년을 살았던 집인데 마지막 인사는 너무 허망합니다. 누구 하나 배웅해주는 이도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살던 76세 한영옥 씨는 남편과 함께 34년을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소득 없는 노년과 자식에게 폐 끼치기 싫은 체면뿐이었습니다. 연금도 없고 사보험도 없던 그는 기초생활비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쌓이는 관리비와 각종 고지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좀 봐주세요.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팔릴까 두려우면서도 팔리면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몇 주 후 집은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원룸 보증금을 냈습니다. 욕실과 주방이 붙은 좁은 방, 창문은 도로를 향하고 있어 하루 종일 자동차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이삿날 밤 집 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쫓아낸 게 아닌데도 이건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날 이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렇게 초라할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돈이라도 좀 아껴둘걸.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자식 뒷바라지와 생활비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 씨는 그 뒤로도 버릇처럼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집이 눈에 들어올까 두려워서입니다. 친구에게도 그 동네를 지나갈 일이 생기면 미리 그쪽은 피해서 가자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그 집은 여전히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은 재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세금이 무겁고 관리비가 괴롭습니다. 결국 평생 지켜온 보금자리를 내 손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이 순간 사람은 한순간에 낯선 세계로 밀려납니다. 거기엔 추억도 체면도 익숙함도 없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버티는 일상만 있을 뿐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내가 만든 공간에서조차 나를 거부할 때입니다. 집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사람은 존재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집인데도 냉장고 하나 열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 눈치를 봐야 하고 내 인생인데도 하루 일과를 자식 기분에 맞춰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노인은 사람이 아니라 민폐로 전락합니다.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돈 없는 노인은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존이 오래될수록 자식의 표정은 변하고 말투는 차가워지고 결국엔 한숨과 눈총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무너지는 가족의 시작이며 노년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를 노인은 너무 잘 압니다. 엄마, 전기세 많이 나왔어요. 한마디에 움찔하고 이번 달은 외식 좀 줄이자는 말에 스스로 조심합니다. 그러다 돈 좀 들어올 때까지 며칠만 친정가 있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땐 마음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식 집에서조차 임시 거주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노인은 더 이상 부탁도 못합니다. 아파도 말 안 하고 보고 싶은 손주 얼굴도 멀리서만 바라봅니다.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TV 소리도 줄이고 눈에 안 띄려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결국 집안에 있어도 투명인간이 되고 맙니다. 경상남도 거제에 사는 최경자 씨는 73세입니다. 몇 해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가진 돈이 거의 바닥나 큰딸 집에 잠시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엔 딸도 사위도 따뜻했습니다. 엄마 여기 오래 있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3개월을 넘기면서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위의 표정이 굳더니 점점 딸마저 말이 줄었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달부터 요양원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최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파트 근처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됐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없는 방이었지만 딸 눈치 안 보면서 밥 먹는 그 공간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이게 진짜 내 밥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이 밉진 않지만 자식에게 의존했던 자신의 지난날이 더 밉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애틋함은 사라지고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거리만 생깁니다. 그 거리는 결국 같이 살 수 없는 간격이 되고 부모는 점점 말수가 줄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늙어 돈 없으면 자식에게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효자든 아니든 돈 앞에선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랑도 정도 결국엔 경제 위에 서 있어야 지켜집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같이 식사하며 웃을 수 있으려면 부모에게도 최소한의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늙어 돈 없다는 건 단지 가난한 게 아니라 자식 앞에서조차 작아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서러운 노후는 없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명절 아침 갈 데 없이 혼자 밥 먹을 때입니다. 이 순간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인데도 그날 아침 밥상 앞에 나 혼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인생 전체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TV에서는 설날 특집이라며 온 가족이 모여 웃는 모습을 내보내지만 내 방엔 정적만 가득합니다. 전기밥솥에 하루 전 남은 밥을 데워 대충 김 한 장 올려 먹고 국도 없이 물로 넘깁니다. 이게 내가 쌓아온 인생의 끝이라니 자괴감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자식들이 나를 잊은 게 아닙니다. 연락은 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차례는 나중에 지낼게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말 뒤엔 모시기 부담스럽다는 진심이 숨어 있다는 걸. 그런 문자를 받고도 괜찮다고 답장을 보낼 때 손이 떨립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부모인데 왜 이리 초라한 신세가 됐는지 억울하고 서글픕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운택 씨는 올해 74입니다.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수도권 외곽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 설날 정 씨는 아침 일찍 차례상을 차릴 준비를 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산 나물과 마른 반찬 몇 가지를 꺼내려다 뭐하러 이걸 차리나 하는 생각에 손을 놓았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 하나에 계란을 깨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성냥갑만한 액자 하나, 아내의 영정사진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에 사는 노인 한 분이 전을 나눠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눈물이 터질까 봐 문만 열고 감사합니다 하고 황급히 닫았습니다. 돌아서면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꼴인가? 그날 밤 정 씨는 TV도 끄고 불도 끈 채 불 꺼진 방에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제일 서러웠던 날이 그날이었다. 살아있다는 게 미안하더라. 명절 아침에 느끼는 고립감은 평소의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엘리베이터에 실린 선물 상자들, 다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SNS에 올리는 자식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나만 빼놓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하루는 시간도 느리게 갑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저녁엔 전파사처럼 깜빡이는 네온사인 불빛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되니까. 하지만 그 하루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있었다면 음식 몇 가지라도 사서 지인들과 식사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여행을 떠나 혼자라도 바다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나 자신에게 오늘도 괜찮은 날이라고 위로할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외로움은 가난을 타고 더 깊어지고 자존심은 부서진 그릇처럼 조각납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한 순간은 이렇게 명절 아침 고요한 방 안에서 찾아옵니다. 이때 느끼는 상실은 단지 자식이 안 온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듯한 절망, 그것이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병원비가 무서워 아픈 몸을 숨길 때입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어 그냥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 삶이 과연 사람다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늙어 돈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아파도 손 한 번 못 쓰는 현실이고 기침 한 번 하면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굴욕입니다. 병원은 돈 있는 사람이나 가는 곳이라는 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파도 참아야 하고 참다 못해 약국에서 가장 싼 진통제만 찾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자고 해도 그냥 약만 주세요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고요? 검사비, 진료비, 약값까지 더하면 하루 밥값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려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돈 없으면 입 다물어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삶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병 자체가 아니라 병원 갈 용기가 사라집니다. 불안해도 무시합니다. 몸이 망가져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도 가족도 지인도 없는 그 방 안에서 그제서야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충청북도 옥천에 사는 박영래 씨는 69의 허리디스크로 쓰러졌습니다. 원래는 가벼운 통증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찌릿찌릿했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가면 몇만 원은 깨진다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연금도 없고 아내마저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살다 보니 돈 나갈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꺾이며 그대로 거실에 쓰러졌고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멀리 있었고 전화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틀을 거실 바닥에서 버텼습니다. 밥도 물도 없이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8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웃 주민이 찾아왔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병원에 왔다면 단순한 물리치료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술도 어렵고 회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박 씨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무엇이 박 씨의 인생을 망가뜨렸을까요? 병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을 방치한 것이 그의 노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병원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늙은이의 용기와 자존심을 쥐락펴락하는 무기입니다. 돈 없으면 병도 눈치 보게 되고 병원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외면이 곧 인생의 끝이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통증을 참으며 약 한 알로 하루를 버티며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 채 잠듭니다. 이처럼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아픈데도 병원 한 번만 편히 가지 못할 때입니다. 그 절망은 단순한 가난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무너지는 절벽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다섯 번째 순간은 장례식이 두려워질 때입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뒤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 내관 하나 마련할 돈도 없고 상주가 될 자식도 없고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줄 친구도 없다면 그 죽음은 인생 전체의 쓸쓸한 종결선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사람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유언장을 쓰고 유품을 정리하고 장례식장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그 준비조차도 사치가 됩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시신을 수습하지? 자식은 바쁠 텐데 혹시 연락이 안 닿으면 어쩌지? 그런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엔 이릅니다. 차라리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인간은 죽음을 겁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백일환 씨는 올해 77입니다. 최근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드나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자식들과는 오래전 연이 끊겼고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는 그를 조용한 어르신이라 부릅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았고 아무 사고 없이 늙어왔는데 그 마지막이 고요한 고독사가 될까봐 그는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 달 전 백 씨는 시청에 찾아가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직 건강하신데요. 백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미리 알아두려고요.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공무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후 백 씨는 인터넷으로 최저가 장례식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관을 가장 저렴한 나무로 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서 치르는 방식. 그렇게 하면 장례비가 15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조차도 지금 그의 통장엔 없습니다. 매달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기초연금으로는 식비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문득문득 죽지 않기 위해가 아니라 죽었을 때 민폐 안 끼치기 위해 더 조심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하고 외출도 줄입니다. 그 스스로 말합니다. 지금 나는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아직 돈의 공포를 모르는 것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죽음마저 준비할 수 없을 때입니다. 생이 끝나도 존엄은 지키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엔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그 작은 바람조차 사치가 됩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남손에 맡겨야 하는 삶, 그 순간보다 서러운 건 없습니다. 살아도 외롭고 죽어도 외로운 것. 이것이 돈 없는 노인의 마지막 그림자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여섯 번째 순간은 가고 싶은 데 있어도 한 푼이 없어 주저앉을 때입니다. 날씨는 맑고 햇살은 따뜻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펼치고 연인들은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습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습니다. 단지 버스 한 번, 입장료 몇천 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될 것 같지만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그 마음은 그대로 접힙니다. 이 나이에 돈 없다고 나들이 한 번을 포기하는 현실?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노인은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여전히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봄엔 꽃을 보고 싶고 여름엔 바다 냄새를 맡고 싶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간식 하나 사 먹으며 나도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단 돈 10,000원이 없어 그 욕구는 늘 미뤄지고 그 기다림은 점점 체념으로 바뀌어갑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김정임 씨는 3년째 대구 근처 불로동 꽃단지를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그곳으로 꽃놀이를 간다고 사진을 보내오면 그녀는 예쁘다, 잘 다녀와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그곳은 버스로 왕복 2번이면 되는데
그날 하루 식비가 빠듯해 그냥 소파에 앉아 TV로 꽃구경을 대신합니다. 심지어 손주가 할머니도 같이 가요 말해도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집이 편해. 그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돈이 없을 뿐입니다. 몇 해 전 동네에서 친구들과 봄소풍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녀는 가장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난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 그 말 뒤엔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 씨는 오래된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직접 손으로 써둔 가보고 싶은 곳 10군데. 해운대, 경복궁, 속초, 합천 영상 테마파크 하나도 못 가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어서입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건 젊은 사람의 말입니다. 나이 들어 버스 갈아타는 것도 힘든데 주차비, 입장료, 간식비까지 계산하면 하루 외출은 큰 부담입니다. 돈이 없으면 삶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모든 것 앞에 포기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마침내 바람조차 갖지 않게 됩니다. 삶은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도 따라가야 살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마음은 갇히고 몸은 굳어집니다. 그게 하루, 한 달, 몇 년을 이어지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나가는 법을 잊고 느끼는 법을 잊고 결국에는 사는 법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은 단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을 참고 가고 싶은 길을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할 때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박탈감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존재감마저 부정당하는 철저한 무력감입니다. 이보다 더 가혹한 노후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고 주저앉기만 한다면 남은 생은 계속 무너질 뿐입니다. 적게 벌어도 확실히 모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매달 일정 금액을 무조건 먼저 저축하십시오.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통장에서 따로 빼두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둘째,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자신이 어디에 새고 있는지를 알아야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퍼주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넷째, 단기 알바나 돌봄 일자리, 재택 업무 등 소액 수입이라도 끊기지 않게 이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복지제도, 무료 혜택, 공공서비스도 내 권리입니다.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늙어도 내 힘으로 사는 삶, 그 자존심을 되찾는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